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출입국 관리와 검역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제4차 웹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의 차규건 본부장입니다. 이렇게 웹 세미나를 통해 세계 각국의 관계자들과 소통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국제사회로부터 K-방역 경험을 공유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고 있어 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2개의 정부 부처와 6개의 유관기관이 함께 국제방역협력 총괄 TF를 구성하였습니다. TF 주관으로 주제별로 웹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제4차 웹 세미나는 저희 법무부가 총괄하여 준비하였고 질병관리본부와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가 함께 하였습니다. 주제 발표에 앞서 먼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으로부터 개회사를 정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추미애입니다. 이렇게 웹 세미나를 통해 전 세계의 이민과 검역 분야 관계자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감염병으로 현재 세계 각국 정부는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웹 세미나에 참석하신 이민과 검역 분야 관계자 여러분들이 감염병 예방의 가장 선두에서 많은 희생과 봉사를 하고 계신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감염병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 봉쇄, 입국 금지, 항공편 중단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개방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특히 국경 이동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면서도 입국자 통제, 입국자 동선 파악 등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침착하고 단계적인 대처는 세계 여러 나라의 모범 사례로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법질서 확립이라는 기본 업무 외에도 국경 이동이라는 매우 기본적이고도 일상적인 분야 또한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동에 따라 바이러스도 함께 이동해서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으므로 감염병의 확산을 막는 데 법무부의 정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웹 세미나는 특히 출입국 관리와 검역 분야에서 코로나19의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가 시행해온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코로나19에 대처한 우리의 정책과 경험이 다른 나라의 코로나19 대응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다른 나라들의 기술과 경험을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웹 세미나에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신 전 세계의 참여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세계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면 그 어떤 나라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개방적이고 투명한 노력으로 코로나19를 하루빨리 극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개회사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해 드리자면 가급적 많은 국가에서 시청하실 수 있도록 현재 영어와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동시 통역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차로 인하여 실시간 시청이 어려운 지역을 위하여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에 재방송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후에는 웹 세미나 영상을 총괄 TF 통합 게시판에 게재하여 나중에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약 1시간 동안 4가지 주제에 대해서 발표가 먼저 있겠고 이후 30-40분 동안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발표를 들으시면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질문항이 코너에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발표 주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하여 국경 관리의 정책은 어떻게 하였는지 발표하겠고, 둘째,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 체류 관리에 관한 정책은 어떻게 하였는지 발표하겠습니다. 셋째,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검역과 방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 현장에서는 어떻게 입국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발표하겠으며, 마지막으로 해외 유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대한민국의 검역 체계에 대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발표를 해주실 분은 구본준 법무부 출입국 심사 과장입니다. 과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Hello everyone. My name is Bonjun Gu and I'm the director of the Border Control Division at the Ministry of Justice, Korea. I'm very pleased to have this opportunity to introduce Korea's policies regarding COVID-19 to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As you may have already noticed, I'm not an English native speaker, but I can speak Korean very well. So from now on, I'll start my presentation in Korean language.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장 구본준입니다.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세계 각국의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응하여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시행한 조치를 세계 각국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섹션의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한 국경관리 강화 정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첫 번째,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조치, 두 번째, 국내 출국자 관리 강화 조치, 세 번째, 감염병 대비 향후 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병 초기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의 초기 대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1월 20일 중국 우한 지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여성이 첫 번째 확진자로 판명되면서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대응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정부는 감염병 위기 대응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는 법무부 감염병 대응 매뉴얼에 따라 출입국 상황실을 설치하고 전국 공항망과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 장관께서는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인 1월 22일에 인천국제공항을 직접 방문하여 국경관리 체계 및 출입국 심사장 등 시설을 직접 점검하는 등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국내 코로나19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조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상의 사진은 인천공항에 설치된 특별입국심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출입국 심사관의 모습입니다.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의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조치는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외 공간에서의 단계적 사증 통제 정책. 두 번째, 출발지 국가 공항에서의 선별적 탑승 차단 정책.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국내 공항만에서의 특별입국 심사 등 조치 사항은 다음 세션에서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적 사증 통제 정책입니다. 코로나19가 국가별, 단계별로 차이를 두며 확산하는 상황에서 감염의 국내 유입을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필수 인력의 국가 간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국경관리 정책이 요구되었습니다.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꼭
필요한 입국으로 볼 수 없는 관광, 단순 방문 등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기존에 발급된 유효한 사증, 그리고 사증 면제 협정, 무사증 입국 제도의 효력을 단계적으로 통제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감염 의심 또는 초기 유증상자의 입국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모든 사증 신청자에게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제외 공간은 14일 이상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단수 사증으로만 발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만 국제교육이나 통상의료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4일 이내라도 신속하게 사증을 발급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약 236만 건의 단기 사증의 효력이 정지되었으며 사증 발급은 전년 대비 80.8% 감소, 외국인 입국자는 전년 대비 약 81.1%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분별한 국경 봉쇄 대신 개방성의 근간을 유지한 치밀하고 과학적인 국경관리 정책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선별적 탑승 차단 조치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개방적 국경관리 정책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염병 위험 승객을 사전에 선별하고 이들의 한국행 항공기 탑승을 차단할 실효적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탑승자 사전 확인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IAPI라고도 불리는 이 시스템은 항공사의 예약 발권 시스템과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의 시스템을 연계하여서 해외 출발지 공항 체크인 수속 단계에서 입국이 부적합한 승객의 발권을 차단함으로써 위험인물의 국내 입국을 해외에서부터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IPC 시스템을 통해 위험지역 발급 여권 소지자, 효력 중단 사증 소지자 등 총 17,948명의 위험 승객의 국내 입국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선별적 탑승 차단으로 단계적 사증 통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전면적 국경 봉쇄 대신 개방적 국경 관리 정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조치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는 코로나19가 최초로 발생하고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던 중국 후베이성을 중심으로 올해 2월 4일 첫 번째 단계의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루 4만 명을 상회하던 해외 입국자 수가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3월에 들어서면서 그래프상 파란색 선으로 표시되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회색 막대 그래프로 표시되는 해외 확진자의 국내 입국 사례도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기존의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조치를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이후 해외 확진자의 국내 입국 사례가 감소하였고 국내 확진자의 증가 추세도 완화되었습니다. 4월이 되면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세는 높지 않았으나 꾸준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는 무섭게 확산되었고 이에 우리는 세 번째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과 사증 면제 협정을 체결한 56개국과 그다음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한 34개국에 대하여 사증 통제 및 탑승 차단 조치를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국내 코로나 감염 추세는 다소 안정화된 상태이며 이러한 안정세는 우리의 단계적, 선별적 국경관리 정책이 큰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가 이러한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경험했던 몇 가지 이슈와 고민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국경관리 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 차이입니다. 해외 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국민의 요구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강력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올해 2월 말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면적 국경 봉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55.6%에 달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경제 교류, 외교 문제, 인도적 상황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그들의 외국인 가족에 대한 보호 조치에 관한 이슈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의 하나였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국경이 전면 봉쇄된 국가나 지역에 전세기를 보내 우리 국민과 그들의 외국인 가족의 귀환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옆의 사진은 올해 3월 19일 이란 교민 귀환 전세기를 타고 입국한 우리 국민의 배우자인 그 이란인 아내의 감사 인터뷰 사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국민 보호 조치의 가장 큰 장애물은 많은 국가들이 자국민의 입국조차 허용하지 않는 전면적 국경 봉쇄 조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에서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많은 사람의 발이 묶여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국민의 귀환에 대한 조치는 세계 모든 국가가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국내 출국자 관리 강화 조치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진은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발열 체크 모습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 해외로의 출국자 관리 강화 조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검역 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지원하는 출국 금지 제도의 활용이고, 두 번째로는 감염병 위험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려는 경우 이를 통보해주는 협력 지원입니다. 먼저 검역 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지원하는 출국 금지 제도의 활용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국내 위험군의 해외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 당국이 시행하는 자가격리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법무부에 자가격리자의 해외 출국 금지를 요청하였고,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에 근거하여 자가격리 기간 중 해당 국민과 외국인의 해외 출국을 금지하였습니다. 총 22,607명의 자가격리자가 14일간의 격리기간 동안 출국 금지 조치되었고, 이를 통해 국내 감염자의 해외 확산 방지, 다음 검역 당국의 자가격리 제도의 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감염병 위험 승객의 항공기 탑승 통보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내 항공사들은 기내 승객 간 전염 위험, 기존 운항 노선의 단축 또는 중단과 같은 위기상황에 처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항공사의 위기상황을 지원하고자 탑승자 사전 확인 시스템을 활용하였습니다. 최근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위험지역에서 입국하였거나 경유했던 승객의 명단을 항공사에 통보하여 항공사가 이들의 탑승을 도착지 국가 방역 당국과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3월 11일 이후 총 24명의 승객의 탑승을 항공사에 통보하였고, 이 중 18명이 도착지 국가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탑승이 불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출발지 국가와 도착지 국가 간의 검역 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 있었고, 필수 인력의 국경 이동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대비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은 탑승자 확인 시스템을 통해 출입국 승객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고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법무부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국내 체류지 확인을 위한
입국 신고서 관리 강화 방안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허위 신고서를 제출하는 외국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출입국 관리 법령이 개정되었으며, 감염병 및 테러 경보 발령 시 단기 체류 외국인이 숙박업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출하고, 그리고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의 정보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법령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2021년에는 전자여행허가제도 ETA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최근 호주,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 사증 없이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ETA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2월 ETA를 도입해서 ETA 도입을 위해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하였고, 내년 시행을 위해 현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ETA는 비대면 온라인 시스템으로 국경관리, 검역 등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 분석하여 위험인물의 사전 차단이 가능하며, 그다음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국경관리 당국 간 국경관리 당국 상호 간의 새로운 의사소통 채널로 기능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경관리 영역을 점차 확대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공항만에 한정되었던 기존의 국경관리 영역을 해외 출발지 공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탑승자 사진 확인 시스템과 같은 쌍방향 시스템은 국경관리 영역을 해외 출발지 공항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전 세계 20개국만이 현재 사용 중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이를 점차 확대하여 더욱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감염병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사람들의 국가 간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대한민국이 비자 효력 정지, 무비자 입국의 통제, 비자 발급 요건의 강화 등의 입국자 관리를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에 따라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그러면서도 필수 인력의 국가 간 이동은 가능하게 보장해온 경과, 그리고 위와 같은 단계적 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 IPC 시스템의 활용, 국내외적으로 겪었던 도전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출국 금지 제도, 그리고 감염병 위험 성격에 대해 항공사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코로나19의 해외 확산 억제를 지원한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향후 시행할 계획인 입국 신고서 제도 강화, 숙박 신고제, ETA 제도 등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부 체류관리과의 김명훈 사무관이 비자 정책 및 외국인 체류관리 분야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소속 김명훈 사무관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비자정책, 체류관리 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오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한민국의 비자정책을 소개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발표드립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통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단기 체류 외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인데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 이제 3개월 이내로 체류하시는 분들인데, 보통 관광 자격이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목적으로 이렇게 단기간 출장을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체류 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취업이나 유학 활동을 하시거나, 한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결혼 이민을 오시거나 아니면 그런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시는 분들이고요.
이런 분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이 2019년 기준의 지금 통계인데요. 이제 지금 현재 장기 체류 외국인이 이제 173만 명이고, 그다음에 이제 단기 체류 외국인이 779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단기 체류 외국인 분들은 상당수가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 이제 장기 체류 외국인 분들은 그대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이 장기 체류 외국인과 단기 체류 외국인의 어떤 이런 구성에서 저희가 이제 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단기 체류 외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을 이제 나누어서 어떤 비자 정책적으로도 이제 접근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 그룹의 이제 특성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장기 체류 외국인 분들은 한국의 어떤 거주 기반을 갖고 생활하면서 한국 국민과 상호작용이 아주 활발한 그룹에 해당합니다. 일터에 가더라도, 아니 어떤 회사에 가더라도, 그리고 아니면 어떤 학교에 가더라도 이 한국인 분들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접촉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단기 체류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한국인과 상대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일이 적죠. 그렇기 때문에 두 그룹은 기본적으로 접근을 달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단기 체류 외국인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이 한국에서 이 들어온 이후에 어떤 추적 관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관광이라는 목적 자체가 이 여러 장소를 이제 이동하면서 이제 이동한다는 어떤 그런 내용을 그 자체가 그거는 이동적인 특성을 내포를 하고 있고, 그런 이동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추적이나 관리에 좀 더 어려움을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장기 체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주소지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주소지를 중심으로 이제 생활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중심으로 이제 저희가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뚜렷한 두 가지 특징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그 기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이 어떻게 대응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린데요. 앞에 강의에서 어떤 입국 제한이나 어떤 위입 제한에 관한 부분은 저희 구본준 과장님께서 충실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현장에서의 대응을 이 이후에 인천공항의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정책적인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자는 기본적으로 제한적인 조치입니다. 비자는 어떤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어떤 수단입니다. 정책 수단으로서 어느 나라나 그렇겠지만 어떤 외국인을 한국으로 들일지, 어떤 외국인을 한국에서 내보낼지를 결정하는 정책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떤 유입 제한적인 어떤 비자의 특성을 이제 저희도 이제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당연히 활용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건강상태 확인서라는 서식을 이제 급하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또 질병 당국하고 방역 당국하고도 이제 저희가 협의를 해서 만들었습니다만, 이 어떤 그 코로나19에 관련된 증상들을 좀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그 증상들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이제 본인이 소명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사실들을 정확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기재했는지 내용들을 갖다가 기재하게 했습니다. 이게 본인이 기재하는 것이지만 이게 이런 데서 끝나지 않고 제 공간에서 이제 비자를 발급할 때 이 비자를 신청할 때 이 낸 서류에 유효성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특히 이제 장기간 사실은 인터뷰를 이제 전화로 하게 되면 사실 기침이나 어떤 증상을 갖다가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도 이걸 갖다가 신청을 받을 때 기본적인 어떤 증상들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취한 조치로서는 이 어떤 시급하지 않은 목적으로 이제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에 이런 어떤 그런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를 이제 제한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완벽하게 지금 이렇게 입국을 금지하거나 비자 발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동향, 그리고 한국에서의 코로나19 동향 등, 그리고 이제 저희 방역적 필요성, 그리고 관리 필요성을 볼 때 추적이 어려운 어떤 그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시는 외국인 분들의 어떤 유입 규모를 당연히 이제 제한을 할 필요성은 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어떤 메시지를 이제 꾸준히 이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뭐 이런 견지에서 이제 저희가 그 어떤 비자 면제, 그러니까 어떤 주로 이제 관광 목적이라든지 어떤 단기간의 상용 목적으로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비자 면제 조치를 4월 13일부터 이제 정지를 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다 비자를 신청하셔야 되고 그 비자 신청 과정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헬스 컨디션을 갖다가 이제 저희 건강 상태를 이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지만 저희는 적어도 이제 이 어떤 그 필수적인 어떤 유입을 갖다가 억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조하에서 어떤 그런 개방성의 원칙 하에서 비자 정책을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비자는 유입 제한적이긴 하지만 또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지원의 매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원의 수단인데요. 어떤 외국인이 어떻게 체류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비자 정보가 필수적입니다. 한국에서 지금 유학 중인 분들이라든지 취업 중인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체류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이 비자 정보가 당연히 이제 필수적이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이 사람들의 이 어떤 그 지원이 필요한지를 갖다가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이제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해서 제공한 이제 어떤 그 마스크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그런 어떤 비자 정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이런 역학조사가 이제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했는데 지금 현재 거의 이제 수십만 건에 가까운 정보를 지금 저희가 지방정부에 제공을 해서 어떤 외국인이 어떻게 체류하고 있는지를 제공을 하고 그를 통해서 좀 위험군에 속하는 외국인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심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떤 한국에서 이제 체류 중인 어떤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건 어느 국가나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게 어떤 문제를 발생을 시키냐면 외국인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증상이 발현되고 전염력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이 증상이 발현되기 전에도 전염력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신고를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증상이 있을 때 증상을 빨리 당국에 신고를 해야 되고 그래서 당국이 빨리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퀵 레스폰스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런 어떤 그 부분 때문에 외국인도 신속하게 자신의 어떤 의심 증상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창구를 마련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저희가 이제 마련하는 것이 1345, 즉 이제 1345 콜센터라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제 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현재 이제 20개 국어로 지금 이제 상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초점을 맞춘 것은 이 외국인들이 실제로 증상이 있을 때 그걸 신고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제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병관리본부와 이제 협력을 해서 실제로 외국인들이 어떤 증상 신고를 좀 더 쉽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다양한 어떤 이 건강 관련 정보 그 다음에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갖다가 쉽게 얻어서 그를 통해서 좀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하고 난 이후로부터 이 의료기관에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좀 문제가 생겼는데 환자가 어쨌든 감염된 상태에서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이 선별진료소를 운영을 했거든요. 그리고 선별진료소 정보를 당연하겠지만 이제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분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선별진료소 정보를 다 제공을 했고요. 그걸 이제 20개 국어로 제공을 했기 때문에 아주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딱 통계만 보셔도 아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5월 중순까지 1345 콜센터에서 제공한 상담 건수가 이제 약 7만 5천 건을 넘고 그 중에서 직접적으로 이 질병 신고에 관여를 한 건수가 이제 한 400건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을 보더라도 저희 이제 이 정부의 어떤 그 외국인에 대한 어떤 정보 제공이라든지 아니면 질병 신고에 있어서 이 다국어 안내 시스템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이제 마스크를 제공한 것인데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법무부에서는 또 이제 이 자체적으로도 이제 시민단체를 통해서 마스크를 제공을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이 한국의 어떤 그 고품질 마스크 이제 보통 이제 그 KF 이제 인증을 받은 그 고품질 마스크를 이 전체 장기 체류 외국인에게 제공하는데 저희가 또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외국인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마스크를 사실 초기에도 사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뭐 언어 장벽도 있고요. 사실은 이 그 마스크 가격이 이제 많이 올라갔거든요. 마스크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뭐 실제로 가서 구매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셨죠.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특히 이제 좀 의지를 갖고 좀 모아서 이제 방안을 마련을 한 것이 이 마스크가 국민에게도 그렇고 외국인에게도 그렇고 좀 균등하게 배분이 되려면 이 중복 구매를 막아야 되고 그 중복 구매를 막으려면 외국인별로 그 아이덴티티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개개인의 어떤 식별 정보가 필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어떤 한 명이 일주일에 뭐 혼자서 100장을 사거나 혼자서 200장을 사거나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들어갈 수도 없고 물론 그건 또 국민에게도 당연히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 외국인이 동일하게 일주일에 지금 현재는 3장인데요. 어떤 3장의 마스크를 이제 구매할 수 있도록 그 중복 구매 관리 시스템을 구매 관리 시스템을 이제 만드는 게 이제 핵심이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이제 법무부가 우선 이 법무부가 이제 비자 정보를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 이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이제 이 보건당국에 그리고 이제 보건당국을 통해서 이제 각 전국에 있는 약국에 이제 이를 갖다가 이제 제공을 했고요. 이 어떤 약 한 1.6 밀리언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한 160만 명이죠. 16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들한테 이 마스크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주당 한 40만 명 가까운 외국인들이 지금 이 마스크를 갖다가 다 구매를 하고 계시고 실제로 많은 혜택을 입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의 어떤 감염 위험을 많이 줄여준다라는 어떤 연구 결과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일반적인 어떤 외국인 분들도 이 마스크를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이미 이 어떤 제도적인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어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많은 기여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마지막 순서로 이제 저희가 어떤 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겪었던 어떤 교훈과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어떤 에 대해서 이제 비롯된 통찰에 대해서 조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대응이 결코 이제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부터 모든 것들을 이제 새롭게 만들어가야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특히 이제 어떤 외국인에게는 계속해서 입국을 허용하고, 물론 뭐 전체적으로 지금 다 허용을 하고 있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광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방문 목적은 지금 현재 이런 그 단기간 방문 목적은 아무래도 좀 저희가 자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효과적으로 입국을 좀 자제해달라고 요청드릴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게 아닌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좀 입국 루트를 만들어줄 수 있을지를 갖다가 계속해서 이제 고민을 해왔습니다. 입국을 허용한다는 거는 어쨌든 한국에 이제 들어와 있는 이제 어떤 이제 외국인의 어떤 수가 늘어난다는 걸 의미를 하고, 그것은 곧 방역 대상이 늘어난다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이걸 갖다가 효과적으로 이제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의 정책 방향은 일관되게 이 개방성이라는 어떤 원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 어쨌든 경제 활동을 하는 어떤 취업
목적의 입국자라든지, 그리고 한국에 투자를 하려는 어떤 기업가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에서 학업 활동을 지속하려는 그런 유학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의 이 탄력적인 어떤 대응을 통해서 유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견지에서 저희도 다른 국가에서도 이런 어떤 저희 개방성의 원칙을 이제 혹시 한번 이런 거에서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런 대응이 한국이 코로나19에서 좀 빠른 속도로 이렇게 회복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저희가 계속 이 어떤 그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저희 대응이 상당히 장기화될 것이라고 이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는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어떤 대응을 위한 어떤 지속적인 정보 제공, 그 다음에 좀 전체적인 그리고 포괄적인 정보 제공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많은 어떤 인적 물적 자원을 갖다가 이제 투입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문제의식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어떤 한정된 예산은 한정돼 있고 뭐 인력도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런 어떤 고강도의 대응을 유지한다는 것이 이제 쉽지는 않은 것인데요. 저희도 계속해서 이런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대응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청취자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떤 대응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어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 있으신지를 공유를 해주시면 저희 대한민국 정부의 향후 대응에도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저희 쪽의 어떤 그 교훈을 바탕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어떤 부분들의 좀 레커멘데이션이라고 하니까 어떤 권고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한번 어떤 참고가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 외국인에 대해서도 어떤 정보가 좀 잘 전달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창구가 있는 것은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설명드렸던 그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그 콜센터에서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24시간 계속해서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함으로써 좀 더 외국인 분들이 쉽게 정보 제공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온라인 상담 게시판을 만들어서 이 정부하고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좀 소통을 하면서 정부가 좀 빨리빨리 그런 그 게시판을 통해서 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 혹시 이 질문, 제 발표에 관련해서 질의사항이나 코멘트가 있으시거나 추가적인 정보 요청이 있으신 경우에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사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비자 정책이란 본질적으로 외국인의 유입을 제한하는 정책으로서 불효불급한 여행 목적의 유입은 제한하는 반면 비자 정보를 활용하여 체류 외국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비자 정보를 보건기관에 공유함으로써 체류 외국인이 국민과 동일한 방식으로 일반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 다국어 상담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와의 3자 통역을 제공함으로써 의료, 방역과 관련된 정보와 지원 체계에 대한 외국인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었던 1345 콜센터 운영을 소개해 주셨고,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장기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자 정책을 통해서 외국인에게 제대로 된 정보와 가이던스를 제공할 필요, 문제점과 해결책을 고려함에 있어서 지속 가능성과 개방성, 투명성을 함께 가져가야 할 필요 등에 관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의 이기흠 심사 1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의 심사국장 이기흠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인천공항에서의 코로나19와 관련된 대응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험을 세계 각국과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세계 각국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각국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사항은 인천공항에서 인천공항 이미그레이션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대응 사항입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천공항 자체적으로 입국 심사를 어떻게 했는가에 관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인천공항 이미그레이션과 검역소 간에 어떻게 긴밀하게 협조해 나갔는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전에 먼저 인천공항의 위치를 지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왼쪽에 중국이 있고 가운데 한국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이 있습니다. 한국은 일평균 매일 거의 9만 1,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대량의 외국인들이 올 수 있고 입국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초기에 중국에서 심각도가 심했기 때문에 인접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도 불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안감만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한국을 보시면은 지리적으로 위에는 북쪽에 북한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는 남한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면이 이렇게 바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육로로 사람이 진입한다든가 바다로 넘어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잘 관리를 한다라면 이 상황을 해볼 만하다 그런 저희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택한 방식은 일체의 국경 봉쇄는 일단 없었습니다. 그 대신 입국 심사를 강화해서 특별 입국 심사를 시행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 입국 심사 절차는 코로나19의 심각도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감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대상 국가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6월 4일 날 처음에는 중국을 대상으로 시행을 했고 이후에 일본이라든가 이탈리아, 이란, 그다음에 유럽 전체 국가로 시행해서 3월 19일부터는 전 세계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특별 입국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별다른 증상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상이 있는 사람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증의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거의 코로나로 보이는 의심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중증의 환자인 경우에는 전파 위험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입국 심사장으로 일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대신 공항에서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도록 하였고 이 사람에 대한 대면 심사는 없이 요건만 가지고 요건에 대한 심사만 시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요건만을 통해서 심사한 사람이 지금까지 대략 2,200명 정도 있었습니다. 중증 환자는 아니지만은 의심스러운 코로나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분들은 열이 좀 난다든지 아니면 코로나로 위험한 지역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든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일단은 공항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그런 다음 이분들도 일정한 정도의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마련된 전용 입국 심사대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 상황이 전용 입국 심사대입니다. 첫 번째 사진의 가운데 작게 보시면은 입국 심사관이 방역복을 입고 있고 장갑을 착용하고 마스크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국 심사대 옆으로는 2m 이상의 높이의 투명 아크릴판을 설치하여서 사람의 비말이 날리지 않도록 또 차단을 하였습니다. 이 구역은 전용 입국 심사대이기 때문에 섹터가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일반적인 승객은 전혀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는 승객들만 이쪽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외국인은 평소에는 얼굴 사진을 찍어야 되고 또 지문을 채취를 해야 됩니다. 얼굴 사진인 경우에는 괜찮은데 지문인 경우에는 기계에 접촉을 하기 때문에 다음 사람이 또 같은 기계를 이용할 경우에 그 기계로 인한 전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사진은 계속 찍도록 하되 지문 채취는 이 경우에 생략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의심스러운 사람에 대한 전용 입국 심사대를 사용한 것이 지금까지 한 12,000건 정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아무런 특별한 증상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열도 나지 않고 특별하게 위험 지역을 방문한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분들은 일반적인 심사대로 진입을 해서 정상적으로 입국 심사를 받게 되나 다만 저희가 특별한 안전장치를 하나 가미를 하였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은 뒤편에 있는 심사대가 입국 심사대입니다. 이 심사대에 진입을 하기 전에 앞에 이렇게 데스크를 별도로 마련을 하였습니다. 이 데스크에 앉아 있는 분들은, 이 까만 옷을 입고 있는 이분들은 군인들입니다. 군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이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승객이 오면은 승객들의 국내 거주지를 확인하고 또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사진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은 이 군인들 앞에는 하나씩 전화기가 놓여 있습니다. 이 전화기를 통해서 연락처를 현장에서 즉시 바로 전화를 해봅니다. 해봐서 그 연락처가 확인 가능한 정상적인 번호인지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주지와 연락처가 검증이 완료된 사람만 뒤편에 있는 입국심사대로 진입을 하여서 입국심사를 정상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진에는 나오진 않지만 이 옆에는 자가격리 앱, 자가진단 앱 어플리케이션을 깔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도 군인들이 승객들에게 자가격리 앱을 깔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이 앱이 깔린 사람들에 한해서만 뒤편에 있는 입국심사대로 진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거나 연락처가 불명한 경우에는 입국이 금지됩니다. 입국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입국심사대로 정상적으로 검증을 마친 사람이 오게 되면은 입국심사대에 있는 심사관들은 정상적으로 심사를 하고 또 검증된 그 거주지와 연락처를 컴퓨터 전산망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전산망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또 방역당국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이나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역이 필요한 경우 입국자에 대한 정보를 그 전산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국자가 발생을 하면 입국자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방역당국에 연결이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이러한 전산망 연계가 없었기 때문에 입국심사관 직원들이 일일이 손으로 엑셀에 입력을 해서 엑셀 파일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엑셀 파일을 이메일로 지방자치단체에 송부를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산망이 연계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별 입국 심사 절차는 초기에는 중국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였지만은 점차 대상 국가를 확대해서 이탈리아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점차 확대하였고 지금은 모든 국가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다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다른 조치가 또한 따랐습니다. 일단은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여야 되기 때문에 자동 입국 심사대는 차단을 하였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대는 한국인의 경우에는 만 17세 이상이 되면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심사대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용률이 50% 이상이나 많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대응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자동 입국 심사대는 모두 차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입국 심사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손 세정제를 비치하였습니다. 승객이 입국 심사대에서 물건을 접촉한다든지 하면서 전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손 세정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모두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밀한 심사가 필요해서 별도의 조사실로 이동하게 되는 승객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실에서 장기간 동안 대기할 수도 있습니다. 많을 경우에는 1시간 이상씩 대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 보면은 전염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실에 한꺼번에 다 같이 들어가도록 하기보다는 조사실 밖에 별도로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거리를 두고 대기하도록 하고 또 한 명씩 조사실에 순차적으로 들어가도록 하였습니다. 조사실에 들어올 때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였고 만약 마스크가 없는 승객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마스크를 별도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역과 관련된 안내사항을 이렇게 입간판으로 설치해서 곳곳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방역당국의 방역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비자가 취소될 수 있고 또한 강제 추방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성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안내판을 곳곳에 설치해서 모두가 주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미그레이션과 검역소 간에 긴밀하게 어떻게 협조하였는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미그레이션과 코로나 관련해서 검역 간에는 업무 구분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업무 구분이 명확하여서 두 기관이 사실은 별개의 고유 업무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각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를 두는 상황에서 이 두 기관 간에는 어쩌면 거리가 더 가까워지고 친밀도가 더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업무 구분이 사라져서 같이 통합되게 업무를 시행했던 방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격리 통지서가 있습니다. 이 격리 통지서는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써 격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 격리 통지서는 검역소에서 입국자에게 발급하던 것이었으나 지금은 이미그레이션에서 입국자들에게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격리 통지서 내용을 보면은 격리 구분 사항으로 자가 격리가 있고 시설 격리가 있습니다. 자가 격리는 본인의 집에서 14일 동안 격리되어 있는 것이고요. 시설 격리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시설에서 14일 동안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구분을 이미그레이션 직원이 구분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칸에는 격리하게 되는 그 통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칸에는 격리와 관련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따를 수 있는 불이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염병 관련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를 유발하였을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인 경우에는 방역 조치에 위반할 경우에는 비자가 취소된다든가 체류가 취소된다든가 아니면 강제 추방 또는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입국자별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인식표를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빨간색 인식표가 있고 노란색 인식표가 있습니다. 빨간색 인식표는 시설 격리가 되는 외국인에게 걸어주게 되고, 노란색 인식표는 격리 면제자들에게 걸어주고 있습니다. 빨간색 인식표는 시설 격리자에게 걸어주는데, 시설 격리자는 주로 단기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한국인들은 모두 자가 격리 대상이 되고 이 인식표를 걸지 않습니다. 단기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은 빨간색 인식표를 걸게 되고, 그러면 특별한 인솔자가 이분들을 다 인솔을 해서 시설 격리가 되는 그 장소로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단기 비자가 있는 외국인 중에서도 만약 배우자가 있다든가 국내에 좀비 속이 있다든가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 격리를 하지 않고 자가 격리로 구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설이 아니라 본인의 자가로 가서 격리할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 인식표를 걸게 되는 격리 면제 대상자는 예를 들어서 외교관이라든가 국가적인 사무를 띠고 출장을 온 공무원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니면 국내에서 긴급하게 장례식에 참석해야 된다든지 하는 인도적인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긴급한 중대한 사업상의 이유로 인해서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공간에서 특별하게 격리 면제 대상자로 확인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한국에 오면은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바로 시행을 하게 되고 이상이 없다는 게 확인되면 바로 격리 대상이 아니고 격리 면제자로 바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미그레이션 직원이 이 구분을 해서 공항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미그레이션과 검역소 간의 한라인 설치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은 기존에 매뉴얼이 없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결정해 주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매뉴얼을 그때그때마다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협의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나 근무를 하지 않는 주말이라든지 퇴근 이후에 야간 시간에도 긴급하게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라인을 설치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을 협의를 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의사결정 방식을 평소와 같이 한다라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평소와 같은 의사결정 방식은 일단 실무자들이 모여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거기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은 다시 중간 관리자들이 결정을 하고, 또 거기서 결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상급 관리자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결정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순서에 따라서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많은 사항을 빠르게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순서를 바꾸어서 가장 최상급에 있는 결정자들끼리 먼저 만나서 중대 사항을 결정하고 그 사항을 빠르게 밑에 직원들에게 전파를 해서 결정의 속도를 굉장히 빨리 높였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결정하고 새로운 매뉴얼을 쉽게 만들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자와 전체 상급자가 다 같이 모이는 두 기관의 전체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단체 회의를 해서 빠르게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는 보건복지부라든가 군인, 경찰, 그 모든 전체 부서가 함께 모여서 합동대책반을 운영해서 중요한 사항을 같이 결정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콜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이 콜센터는 24시간 운영되는 것인데 입국심사관이 입국심사대에서 거주지라든가 연락처를 전산망에 입력하게 되면은 각 지자체에서 그 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확인하다 보면은 조금씩 이상이 있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문의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각 문의사항을 물어보기 위해서 공항으로 전화를 하는데 24시간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는 콜센터를 운영해서 각 지자체라든가 검역 관련된 기관에서 물어오는 사항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응대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검역기관이라든가 이미그레이션이 이렇게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긴밀하게 협조함으로써 이 코로나 상황을 잘 대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인천공항에서 그동안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크게 나뉘면은 특별 입국 심사 절차를 시행해서 국경 봉쇄 조치는 없었지만은 입국 심사를 강화를 해서 이 사항을 나름대로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이미그레이션과 검역소 간에 특별하게 업무 구분을 나누지 않고 많이 융합된 상태로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서 이 사항을 대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각국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힘든 상황에 있고 특히 공항인 경우에는 세계 어느 공항이나 할 것 없이 승객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 인천공항인 경우에는 승객들이 많이 줄어서 평소에 매일 평균 9만 명 이상의 승객들이 오던 상황이 지금은 매일 2,000명 정도라든가 3,000명 정도밖에 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많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각국의 경험을 이렇게 공유를 하고 같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간다라면은 언젠가는 다들 극복을 해서 안전한 사회를 다시 맞이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인천국제공항의 입국 현장에서 특별 입국 심사 절차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행되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해외 입국자의 격리 절차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검역소와 긴밀하게 협력해온 상황 등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손태종 보건연구관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병관리본부 손태종 연구관입니다. 이번 발표는 해외로부터 코로나19의 국내 유입,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 내에서 강화되고 탄력적으로 수행한 검역체계에 대해서 수행하고 입국 검역 과정과 지역사회에서의 감염병 관리 연계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웹세미나를 통해서 한국의 검역체계를 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외교부, 법무부 담당자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한국에서는 메르스 집단 감염으로 인해 186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38명이 사망하였으며 16,693명이 격리되었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그 당시 방역 측면에서 일부 주요한 숫자들을 제시한 것입니다. 첫 번째, 해외 유입 환자를 검역 단계에서 막지 못해 지역사회에서의 병원 내 집단 감염이 일어났으며 14번 환자는 자신도 모르게 무려 80명 이상의 사람들을 감염시켰고 132번 환자는 격리치료를 위해서 음압병상을 찾아 600km를 이동하였으며 하루에 최대 23명의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고 그 당시 의료기관에서 사용된 개인보호구가 약 99만 개였으며 약 150만 개의 N95 마스크를 사용하였습니다. 2015년 한국은 메르스 집단 감염으로 인한 경험을 통해 국가 방역체계 개편을 수행하였고 출입국 검역체계 역시 개선을 수행하였습니다. 입국 검역체계 측면에서 한국은 검역정보를 취급하고 효율적 검역조사와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검역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검역정보 확인 및 조사는 ICT 기술을 적용하여 검역정보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ICT 활용한 검역정보 시스템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음압이 유지되는 1인실로 구성된 50인실의 임시격리시설을 구축하였으며 원인 불명의 고위험성 병원체 진단이 가능한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을 구축하여 감염병 진단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감염병 예방 홍보 및 대국민 소통을 위하여 여러 온라인 소통 매체를 활용하여 해외 감염병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수행하였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를 통해 해외여행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 주의를 안내하였습니다. 올해 중국에서의 코로나19의 발생 보고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한국은 해외 입국자에 대해 강화되고 탄력적인 검역 체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해외 입국자는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과 특별 입국 절차를 거치면서 건강상태를 확인받고 자가진단 앱 또는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여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입국 검역 과정에서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수행하게 되고,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동되어 격리치료를 받게 됩니다. 진단검사 결과 음성의 경우 한국 국적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14일간 자가격리되어지고,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되어집니다. 입국 검역 과정에서 무증상자의 경우 한국 국적자와 국내 거주지가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14일간 자가격리를 수행하게 되며, 유럽과 미국으로부터 입국한 입국자들은 3일 이내 진단검사를 수행하고, 그 외 국가에서 입국한 자들은 14일 내 진단검사를 수행하게 되며,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과 음성에 따라서 병원 또는 자가격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입국 검역 과정에서 무증상자의 경우 단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시설격리를 수행하게 되며, 유럽과 미국으로부터 입국한 입국자들은 공항 야외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수행하고, 그 외 국가에서 입국한 자들은 14일 내 진단검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단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됩니다. 입국 검역 과정에서 무증상자 중 외교, 공무 또는 출발국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학술, 공익 및 인도적 목적 또는 공무 국외 출장 등의 사유로 격리 면제 확인서를 소지한 입국자의 경우에는 공항 야외 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수행하고,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결과를 기다린 후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격리가 면제되지만, 감시기간 동안 매일 건강상태 유무에 대한 능동 모니터링을 수행하게 됩니다. 한국 내 해외 유입 확진자는 1월 19일 중국으로부터 입국한 첫 번째 환자 발생 이후 5월 20일 기준으로 1,189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503명을 입국 검역 과정상에서 진단검사를 통해 확인하여 격리치료하였고, 686명은 지역사회 내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는 입국 검역 과정에서 코로나19 해외 유입 환자의 약 43%를 스크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유입을 막아 지역사회 내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은 입국 검역 과정에서 해당 기간 동안 유증상자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공항검역소에서 약 2만 건을 수행하였습니다. 한국 내에서 코로나19 해외 유입 전체 확진 환자 중 유럽과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체 유입 환자 확진 환자 중 유럽발, 미국발 확진자의 비율이 각각 39%, 42%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유입 확진자 중 한국 국적인 내국인 비율은 약 89%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는 국외 코로나19 발생과 해외로부터 입국자 현황, 그리고 해외 유입 환자의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검역관리 지역 지정, 특별입국 절차 실시, 진단검사 등 다양한 수준의 검역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20년 1월 코로나19의 전 세계 발생 90% 이상을 차지했던 중국을 검역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였고, 2월 4일부터는 중국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 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3월
유럽에서의 코로나19 발생 급증에 따라 3월 15일부터는 유럽 주요국에 대해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하였으며 3월 22일에는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3월 중순 미국의 코로나19 발생 급증에 따라 3월 27일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14일간 격리를 수행하였으며 4월 1일에는 전 세계 입국자에 대해 격리를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5월 11일부터는 전 세계 입국자에 대해 감시기간 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 실시, 진단검사, 자가격리 등 다양한 수준의 검역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한 결과 입국자 1만 명당 해외 유입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비율이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3월 말 171.3명을 정점으로 하여 급격히 감소하였고 미국발 입국자의 경우에는 4월 초 89명을 정점 이후 감소하여 현재는 전 세계 입국자 1만 명당 해외 유입 확진자 비율이 1주간 약 15명 내의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보건기구에서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3월 19일부터 전 세계 입국자에 대해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하여 수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 입국 절차는 한국 입국 시 모든 입국자가 제출하는 특별검역 신고서상의 한국 내 거주할 주소지와 연락처를 입국 현장에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입국자가 검역 단계에서 소지한 핸드폰 내에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여야 입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절차입니다. 한국으로의 입국자는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고 국내 체류 시 14일 동안 매일 발열 또는 기침 등 본인의 증상 발생 여부를 앱으로 등록하게 합니다. 만약에 입국자가 증상이 있다고 앱에 등록할 경우에는 앱 모니터링 전담팀으로 통보되어 입국자가 진료 또는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가진단 앱의 활용을 통해 우리는 코로나19의 잠복기로 인해 입국 검역 단계에서 증상 발현이 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발열, 기침 등 증상이 발생할 경우 코로나19 의심 환자에 대해 신속한 진단검사와 격리치료를 가능하게 하여 지역사회에서의 감염병 관리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5년 한국에서의 메르스 발생 이후 입국 단계 검역과 지역사회 감염관리와의 연계를 통해 해외 유입 감염병의 신속한 방역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ICT를 활용한 검역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검역정보 시스템은 항공사로부터의 탑승자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외교부의 여권정보 시스템, 법무부 출입국 정보관리 시스템, 지역사회 보건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기관 전산 시스템 및 국내 이동통신회사의 로밍 정보 시스템과 ICT 연계하여 검역관리 지역 입국자의 명확한 정보를 구축하고 확인하는 정보 시스템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검역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내 입국자의 해외여행 이력 정보를 입국 후 코로나19의 감시기간 동안 지역사회 의료기관으로 제공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 내원한 환자의 접수, 진료, 그리고 약 처방 단계에서 해외여행 이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 내에서 코로나19의 의심 환자를 신속히 구분하고 접촉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국 내 입국 검역 단계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하여 보건복지부, 법무부, 외교부, 행안부, 그리고 공안공사 등 여러 정부 부처 및 기관이 협력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가재난관리기본법 하에서 27종의 사회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과 10종의 자연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여 재난 발생 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은 사회재난 매뉴얼에 포함되어 보건복지부가 주관부처로 표준 매뉴얼을 제정 운영하고 각 중앙부처마다 실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에 대한 입국 과정에서 검역은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통해 여러 부처의 협력과 도움으로 충실히 이행될 수 있었습니다. 한때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코로나19 발생이 많은 국가였지만 지역사회에서의 코로나19에 대한 적극적인 진단검사, 접촉자 추적 관리 및
격리치료 수행, 그리고 해외 유입 확진 환자의 지역사회의 유입 최소화 수행 등으로 코로나19 감염병 관리가 전 세계적 모범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모두 한국 국민들이 시민정신에 입각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자발적인 노력과 희생, 그리고 의료진들의 봉사와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의 노력과 의료진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국에서의 입국 검역 체계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역 관리 지역 지정, 특별 입국 절차, 진단 검사, 격리 조치 등 다양한 수준의 강화된 검역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온 경과, 그리고 입국 단계 검역을 지역사회의 감염병 관리와 연계시킬 수 있었던 검역 정보 시스템, 그리고 입국 단계 검역에 있어서 질병관리본부가 법무부, 외교부, 공안공사 등 여러 부처 및 기관과 협업하고 있는 현황 등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제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발표해 주신 순서대로 우선 질문 한 가지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본준 과장님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고 과장님, 탑승자 사전 확인 시스템 아이프리 체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감염병 위험 승객을 차단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장입니다. 아이프리 체킹, 즉 탑승자 사전 확인 시스템은 해외 출발지 공항에서 탑승권을 한국행 항공기 탑승권을 발급하기 전에 먼저 해당 승객의 입국 규제 여부라든지 다음 사증 소지 유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한 뒤 입국 요건을 갖춘 승객에 대해 최종 보딩 패스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대한민국에 입항하는 모든 항공기를 대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도는 승객이 공항에 탑승권을 발급받으러 오면 항공사에서 승객의 국적, 성명, 생년월 등 기본적 인적 사항과 항공편 운항 정보를 법무부로 전송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를 분석하여 해당 승객의 입국 적격 여부를 약 4초 이내에 회신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IPC 시스템을 활용하여 감염 위험 지역에서 출발하는 승객이나 효력이 정지된 사증을 가진 승객 등을 자동 선별하고 이를 항공사에 실시간으로 통보함으로써 감염병 위험 승객의 탑승을 사전에 차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명훈 사무관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김 사무관님, 비자 정보를 지방 정부나 방역 당국에 제공한다고 하는데 개인정보 침해 문제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선 개인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역학조사를 위하여 지방정부나 방역당국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에 따른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 법무부가 지방정부나 방역당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이고요. 법무부는 이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역당국 또는 지방정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암호화 처리 및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에서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나 무단 열람, 활용, 공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또 우리 손태종 연구관님에게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구관님, 검역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의료기관으로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당히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익과 개인의 권리에 관한 부분의 밸런스적인 부분인데요. 실제적으로 한국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개인 정보가 철저하게 보호가 됩니다. 다만 한국은 2015년도 메르스를 겪으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일정 부분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개인 정보를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법과 그리고 검역법에서 그 취지를 담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기영 국장님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 국장님, 중증 유증상자에 대해 여권만 전달받아 대리 수속을 한다고 하셨는데 규제자 등 위험 인물이 입국 시도하는 경우에 대응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중증의 증상이 있는 분인 경우에는 입국 심사장으로 바로 올 경우에 다른 사람에 대한 전파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입국장으로 오지 않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요건만 받아서 요건에 대한 심사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요건에 대한 심사만 하고 대면 심사가 없기 때문에 심사가 좀 소홀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우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인 경우에는 평상시와 같이 한다라면은 얼굴 사진도 찍고 지문도 찍어서 대조를 하게 되지만은 요건만 심사를 할 경우에는 이런 과정이 생략되게 됩니다. 하지만 요건에 대해서 하더라도 저희가 요건상에 있는 그 사진을 통해서 안전하게 한 번 더 사후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 인물로 관리되고 있는 그런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진을 저희가 평소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입국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의 여권상 사진과 대조를 해서 감식 장비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기계를 통해서 위험한 인물이 이번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들어온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작업을 사후적으로 거치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이와 같이 위험한 사람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입국한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 상황을 보아가면서 질의응답 진행을 조정하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각 발표자에게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고본준 과장님에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 과장님, 네. 코로나19 이후에 그 관광 분야와 관련된 제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좀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먼저 그 여러 가지 관광 분야와 관련해서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발표드린 국경관리 강화 정책 분야에서 있었으니까 저는 이미그레이션 팔러시 즉 이민 정책 분야 측면에서 한번 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관광 분야에 어떤 제도 변화가 있을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그 제가 발표를 해드렸던 내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그 전자여행 허가제 즉 ETA 도입이 그 변화 중에 그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자여행 허가제도는 그 사증 없이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그 국내 입국 전 그 여행 준비 단계에서 입국 심사에 필요한 그 질문 사항들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사전 수집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ETA를 도입하게 되면은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사전에 정보를 제출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추가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좀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ETA를 승인받은 외국인 관광객은 그 입국 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고 그 다음에 전용 심사대를 통해서 빠른 그 입국 심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 ETA 앱을 통해서 다양한 이 국내에 관광하는 승객들에게 국내 관광 그 정보를 제공하는 등 그 편의성을 강화하게 되면은 이러한 ETA 제도로 인한 불편함도 없애고 여행객들에게 좀 더 좋은 그 여행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명훈 사무관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김 사무관님,
단기 비자로 한국에 입국할 때 제한 사항이 있는지요? 그리고 한국에 입국할 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야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선 현재 모든 외국인이 한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단기 비자를 신청할 때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그 코로나19 관련 그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받고 그 증상 의무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코로나19 음성 진단서는 아닌데요. 진단서에 그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그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기재되어야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진단서는 비자 신청하는 단계에서 제출하는 것이고요. 입국 시에 소지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기 비자 소지자는 지금 현재 한국에 입국할 때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이는 4월 1일부로 모든 단기 비자 소지자가 입국할 때 격리 조치를 의무화한 그런 어떤 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김 사무관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기엄 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수단으로 해외 입국자에 대해 격리를 하고 불응 시에 처분을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처분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공항에 와서 이제 격리가 된다는 사실 저희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격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단 입국이 안 되는 입국 거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한국에 오기 전에 현지에서 출발할 때 항공사를 통해서 미리 한국에 가면은 입국 시설 격리라든가 격리가 될 수 있다는 사항을 충분히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해외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도 관련 사항을 홍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했을 때 입국심사대에서 저희가 격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하게 본인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 지정하는 시설에 시설 격리되는 경우에는 또 그런 격리에 대한 동의서를 본인에게 받고 있고요. 또 본인에게 격리 통지서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본인이 인지를 하고 한국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격리가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그때서야 좀 불안한 마음에 격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실제로도 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 저희가 입국이 되지 않는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입국 거부 조치를 말씀을 드리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입국 거부 격리 조치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잘 따라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입국 거부 조치가 되고 있지만은 실제로 격리를 거부해서 입국 거부되는 사례는 많지는 않고 굉장히 좀 미미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손태종 연구관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관님, 유럽,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지금 3일 내에 진단 검사를 하고 그 외 국가 입국자에 대해서는 14일 내에 진단 검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 내 해외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약 81%가 유럽과 미국으로부터의 입국자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입국자 중에서 유럽과 최근에는 유럽과 미국의 입국자 비율이 작게는 35%에서 많게는 45%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위험도 평가를 했을 때 실제적으로 대륙별, 나라별 코로나19의 발생 양상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한국 내로의 물동량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위험도 평가를 했을 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유럽발, 미국발의 입국자들이 가장 위험군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은 들어오자마자 3일 이내에 전수 검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14일 이내에 검사를 하는 그런 체계로 구성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연구관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고본준 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 과장님, 네. 한국 정부는 해외로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 우려자의 해외 출국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였다고 하셨는데 출국 금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출국 금지 제도는 아마 세계 모든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특히 출국 금지 제도는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또 세금을 체납하고 해외로 재산을 도피하려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로 평상시에는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염병과 같은 이러한 경우에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코로나19의 그 해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을 받아 그 감염 확진자는 물론 그다음 감염 환자와의 그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중인 우리 국민과 그 외국인의 출국을 차단하였습니다. 출국 금지 처분이 이루어지면 탑승자 사전 확인 시스템을 통해 출국 금지자가 격리 기간 중에 출국 항공편의 탑승권을 발급받을 수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기간이 자가격리 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그 출국 금지를 해제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IPC 즉 그 아이프리 체킹 시스템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승객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그 해외로 출국하려는 승객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시스템입니다.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그 검역법에 두고 있으며 이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검역법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에 따라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출입국 관리법과 그 하위 시행 법령에 두고 있습니다. 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김명훈 사무관에게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 사무관님,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200만이 넘는다고 하셨는데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 두기와 관련하여 이들에게 직접 시행한 다른 조치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먼저 법무부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 확보를 위해서 우선 그 체류 기간을 일괄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는데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출입국 외국인청, 그래서 그 이미그레이션 오피스라고 하죠. 그 출입국 외국인청을 방문하는 일이 많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어떤 대중교통이나 다중 이용 시설을 방문해서 그 어떤 감염병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비대면 민원 처리를 확대하고자 이런 다양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저희가 그 체류 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어떤 외국인에 대해서 2차례 그 체류 기간을 일괄적으로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고요. 또한 그 항공편이 없어서 그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온라인으로 그 국내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 관련 시스템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학생의 경우에도 그 직접 그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속 대학교가 단체로 그 비자를 연장하거나 아니면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어떤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부는 앞으로도 그런 거리두기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사무관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태종 연구관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관님, 입국 검역 단계에서 유증상자만 진단 검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증상의 유증상자를 진단 검사하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입국 과정상에서 코로나의 가장 의심 증상인 발열 또는 호흡기를 갖는 유증상자는 검역소에서 전수 필수적으로 진단 검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만 또 무증상자일지라도 실제적으로 검역조사 또는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분들이 혹여 확진자와의 접촉 여부 내지는 병원 방문력 등의 그러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현장 역학조사관이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검역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검사
덕분으로 저희가 실제적으로 해외 유입 코로나19의 확진 환자의 43%를 검역 단계에서 스크리닝을 함으로써 실제 지역사회로의 유입,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였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관님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패널 분들에게 한 3가지씩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들었는데요. 그 외에 오늘 현장에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문이 더 들어왔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는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오늘 현장에서 바로 대답하는 대신 저희가 이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런 시일 내에 이메일로 답변을 드리든지 아니면은 웹사이트에 그 답변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들어왔는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정부에서는 한국 입국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한국 입국 자체가 금지된 고위험 국가 리스트 최신본을 갖고 있습니까? 만일 있다면 공개가 가능한 자료인가요? 두 번째 질문은 코로나19 양성 환자의 자가격리 위반을 감시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8주류 착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외교관 및 동반 가족 그리고 유학생 관련 향후 도입될 비자 및 체류 정책이 무엇인가요? 코로나19 대응 일환으로 추가적인 제한 조치가 있을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단속하지 않고 무료 진단 검사를 제공한 것은 얼마나 성공적이었고 효과가 있었는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런 시일 내에 충실한 답변을 준비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웹 세미나에서는 출입국 관리와 검역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외부 관계자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은 현재 진행 중이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또한 새로운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원칙을 바탕으로 분야와 경계를 초월한 협업과 연대를 통하여 반드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웹 세미나가 다른 나라들의 감염병 대응에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세계의 모든 나라가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다시 건강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태로 인하여 많은 나라에서 국경이 봉쇄되거나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는 등 인적 교류가 매우 위축되었는데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여 향후에는 인적 교류가 한층 더 활성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웹상으로만 만나고 있는 여러분들을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서 인사하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각국의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Thank you for listening, everybody.